속보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 64명이 송인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20, 30대 청년으로 일부는 사기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 64명이 송환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20, 30대 청년으로 일부는 사기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 젊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고 표정은 멍했고 어딘가 아직 학생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목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죠. 그 쇠사슬이 그들이 지나온 길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캄보디아에서 시신으로 돌아왔고 누군가는 피의자 신분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때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친구였고 동기였고 어쩌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곳으로 향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캄보디아는 단지 무대였을 뿐 그들을 그곳으로 밀어넣은 힘은 이곳 한국에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절박하게 누군가에게는 당장 내일을 살기 위한 돈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빚을 갚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은행이나 회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클릭 한 번으로 쉽게 돈 버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도박과 범죄의 경계는 흐려졌습니다. 그 시작은 캄보디아행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한국의 교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영화 보다가 우연히 본 광고였거든요. 10,000원이 100,000원이 됐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 한 학생의 인생에 첫 배당표가 떴습니다. 배당률 2.8배, 오늘 경기 바르셀로나 대 레알. 그 숫자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그의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쾌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인터넷은 스스로 걸러내지 않습니다. 광고는 나이도 환경도 가리지 않습니다. 단 몇 번의 터치로 아이의 손끝에서 카지노의 문이 열립니다. 승인 전화는 왔습니다.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너 혹시 학생이니? 그때부터였죠. 한 아이의 교실이 조용히 카지노로 변한 순간 그들이 캄보디아로 떠나기 훨씬 전 이미 한국 안에서 첫 번째 판돈이 걸렸습니다. 스마트폰, 그 작은 화면 안에 갇힌 불빛이 그들의 인생을 집어삼켰습니다. 처음 땄을 땐 진짜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 잃고 나니까 그 전보다 더 미치겠더라고요. 도박은 돈을 잃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이익과 손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사라진 그곳에서 그들은 도박 중독자가 아니라 현실을 잃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추락은 캄보디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이미 오래전 한국의 교실, 그 안에 스마트폰 한 대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처음으로 게임이 아닌 도박을 했습니다. 화면 속 작은 배너 하나, 그 문장 하나가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10,000원으로 100,000원 만들기. 그 문장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 청춘에게 던져진 유혹의 손길이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그냥 게임 같았어요. 배당률이 올라가는 거 보는 게 너무 짜릿했어요. 10,000원 넣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90,000원이 됐거든요. 도박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도파민을 줍니다. 그 감정은 사랑보다 강하고 공부보다 달콤합니다. 그때부터 영수의 세상은 판돈이라는 숫자로만 움직였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영수가 한 번에 8만 원 땄대. 그 사이트 진짜 잘 터진대. 누군가는 흥미로, 누군가는 필요로 그 사이트를 눌렀습니다. 친구가 50만 원 벌었대요. 그날 바로 저도 시작했죠. 5만 원이 25만 원이 되는 걸 보는데 그냥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쾌락을 기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패배는 곧 빚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폭력을 낳았습니다. 10만 원만 빌려줘. 이번엔 진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1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엔 13만 원으로 갚기로 했습니다. 그건 이미 고리대금이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 사이에서 이자가 생기고 빚독촉이 생겼습니다. 누가 빚이 많다더라. 누가 폭력당했다더라. 이야기들은 교실의 그림자 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못 갚으면 맞아요. 진짜로요. 그게 룰이에요.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채무관계의 시장이었습니다. 돈이 오가고 폭력이 흐르고 교실엔 공부 대신 이율이 계산되었습니다. 한 반의 30명 중 10명은 도박을 했습니다. 어떤 학교는 70%, 어떤 곳은 거의 전원. 이제 교실은 카지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근데 끊을 수가 없었어요. 잃은 돈을 복구해야 했거든요. 그게 내 인생 전부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빚쟁이, 누군가는 채권자, 누군가는 중개인으로 변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의 더러운 구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수의 부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아드님이 돈을 빌린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가정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돈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돈이 필요했던 청년들,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은 아이들. 그러나 그들이 번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잃은 건 삶의 순수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 속 작은 배너 하나가 한 세대의 청춘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첫 번째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공부의 공간이었던 교실은 어느새 거래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칠판엔 수학 공식 대신 배당률이, 노트엔 단어 대신 경기 결과가 적혔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점심시간마다 분석을 했습니다. 축구 선수의 부상 명단, 팀 전적, 배당표의 숫자. 이제 그들이 외운 건 단어가 아니라 배당률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남자애들 열에 8분 했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았죠. 학교가 그냥 카지노였어요. 누가 시험을 잘 봤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제 얼마를 땄는지가 이야깃거리였습니다. 복도에선 돈이 오갔고 단체 카톡방은 베팅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수학 문제보다 배당표를 더 잘 읽었습니다. 오늘 리버풀 걸면 된다니까? 배당률 3.5야. 야, 어제 난 20만 원 딴 거 다 날렸어. 웃음 사이사이로 아이들의 손엔 현금이 쥐어졌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교실은 이제 작은 환전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실의 정점엔 총판이 있었습니다. 사이트의 회원수를 늘리는 대가로 수익을 얻는 아이들. 그중 한 명이 바로 정수였습니다. 형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친구 많잖아. 가입시켜. 돈 줄게. 진짜 돈이 들어왔어요. 한 달에 600만 원 벌었어요. 그때 느꼈죠. 내가 이 판의 주인이라는 걸. 그날 정수의 학생증은 사업자 등록증이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회원으로 바꾸는 일을 배웠고 도박 사이트는 학교를 완벽한 영업망으로 활용했습니다. 사이트는 추천인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코드를 입력하면 추천인에게 돈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발적인 홍보원이 되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내 코드 써라고 돌렸어요. 4명 받으면 20만 원 이득이었죠. 그게 그땐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 경쟁심, 쾌감. 모든 감정이 돈으로 환산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배움을 팔았고 우정을 팔았습니다. 애들이 돈 없다고 하면 빌려줬어요. 10만 원 빌려주고 일주일 뒤 13만 원. 못 갚으면 그냥 맞았어요. 가끔은 집까지 찾아갔죠. 이제 교실은 은행이 아니라 사금융 시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빌려주고 때리고 겁박했습니다. 그들의 주먹은 부모의 통장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총파는 이자놀이를 했고 못 갚은 아이들은 새로운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10명 데려오면 빚 없애줄게. 하루 20개 홍복을 써.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그땐 몰랐어요. 내가 사람을 팔고 있었다는 걸. 그들은 법을 모른 게 아니었습니다. 양심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교실은 카지노였습니다. 선생님은 모르셨고 부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판이 돌고 그 판 위에서 아이들이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도박 사이트의 숙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숙주 위에서 범죄는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도박은 교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는 가정으로 번졌습니다. 아이는 도박을 했고 부모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도박을 했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어요. 중3쯤 되니까 집안 물건이 사라졌죠. 금반지, 폐물, 현금. 그땐 단순히 사춘기라 생각했어요. 어느 날 거실 서랍에서 결혼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엔 현금 봉투도 그리고 아이의 눈빛도 사라졌습니다. 나중엔 친구들 돈을 훔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오고 담임이 울더라고요. 어머니, 아이가 좀. 그때 알았죠. 이미 늦었다는 걸. 영인 씨는 회사에서 나와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애는 조용했어요. 동물 좋아하고 그림 잘 그리고 그런 애였어요. 근데 도박이 그 아이를 완전히 바꿔놨죠. 도박은 돈만 빼앗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 사랑, 웃음. 그 모든 걸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근데 돌아온 말이 그거였어요. 온라인 도박은 잡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가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깊이 빠졌고 결국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교복 대신 수혜, 교실 대신 법정. 소녀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부모는 방청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 번이었어요. 근데 잃은 돈을 복구해야 했어요. 버튼 몇 번 누르면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요. 이제 영수의 머릿속에는 공부 대신 배당이, 미래 대신 복구가 자리했습니다. 그는 도박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의 클릭, 그 미묘한 쾌감, 그 짧은 희망의 착각. 어떤 아이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도박을 끊고 싶어요. 하지만 병원은 그 아이를 환자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는 다시 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진짜 끊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스마트폰만 켜면 그게 떠요. 광고가, 알림이 나를 다시 불러요. 도박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잡아두는 알고리즘, 광고, 포인트, 그리고 한 번 더라는 말. 그 말 하나가
아이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날 영인 씨는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감옥에 있고 나는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도박은 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그 집의 무너진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삶이 다 파괴됐어요. 아이를 잃고 남편을 잃고 나 자신도 잃었어요. 그녀는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는 시멘트 자국이 남아 있고 눈에는 아직도 아들을 찾는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도박은 끝났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여전히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쇠문이 닫히는 소리.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젊은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누군가는 사기 계좌 관리인이었고, 또 누군가는 그저 빚에 쫓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캄보디아에서 체포되어 이제 수갑을 찬 채로 귀국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범죄자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처음엔 피해자로 이 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도박으로 잃은 돈을 복구하려고 갔어요. 거기서 일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지옥이었어요. 도박이 만든 또 다른 도박장이었죠. 도박의 끝엔 언제나 또 다른 도박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지옥으로 갔고 결국 그 지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국정원은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 범죄 연루자는 1000명에서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세대의 절규입니다. 도박은 단지 불법 사이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 사회가 만든 구조의 반영입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 끝없는 경쟁, 비정규직과 대출, 그리고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그 모든 게 한 번의 클릭이 희망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랬냐고만 물어요. 근데 진짜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괜찮니? 라고. 그 한마디가 있었다면 그들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도박은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고립된 사회의 외침이었습니다. 도박을 끊으려고 수없이 시도했어요. 근데 너무 쉬워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도박 사이트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아졌죠. 그 말은 이 사회의 민낯이었습니다. 도박 중독자를 비난하는 동안 불법 사이트는 여전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아이들의 휴대폰을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쥐는 순간 카지노의 문이 열리고 사회는 또 한 명의 희생자를 만들어냅니다. 캄보디아는 단지 범행의 장소였을 뿐입니다. 그 지옥을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비정한 경쟁, 돈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사회, 그리고 관심을 잃은 어른들. 이 모든 게 그들을 캄보디아로 보냈습니다. 한 번의 클릭이 인생을 바꿀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지옥은 그 클릭을 가능하게 만든 세상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합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답은 뉴스 속 그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아이가 스마트폰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옥이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과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도박에 잠식된 세상, 멈출 수 있는 건 우리의 관심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기록하는 힘이 됩니다.